네, 사장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사장까지 해서 지적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다 보았고요. 마지막 133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 5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요. 이제 매년 두 문제 나오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측량 그러면은요, 자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고 이런 것들 다 측량이라고 해요. 측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 시험 범위는요, 이 지적 측량만이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 측량, 그러니까 측량의 종류 중에서 우리는 지적 측량만을 다룹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은요, 그 많은 측량 중에서 우리가 특히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공부 처음부터까지 계속 지적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지적 측량이라고 해서 이것만이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1절에서요. 먼저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오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지적 측량은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적 경계의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다 지적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지별로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는 것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 측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개념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하고요, 가끔 시험 문제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면적 같은 경우도 이제 측량을 해야 되는데, 면적 측량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한다고 넘어갔는데, 우리 책에서는요, 한 장 넘기시면 목적은 볼 필요 없고 134페이지에 맨 밑에요. 지적 측량의 대상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상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요, 그냥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제 유인물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면적 경계 좌표만 측량을 하고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소재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고 했죠. 이건 우리가 합병 시간에 했고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요, 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요, 일부만 말소됐을 때는 남아있는 토지에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부가 등록 말소되는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대상이 없으니까요. 전부가 등록 말소되는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미터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다가 지금 이제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평 단위를 제곱미터로 이제 환산을 해요. 환산할 때는 전자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죠. 전자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것이지 따로 측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면적 환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외에는 이제 주로 다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에 보시면 134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적 측량을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적 측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가를 구분해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 이 한 필지를 뭐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해요. 한 필지를. 그럼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때 한 필지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토지의 이제 경계 면적 정해야 되겠죠. 좌표도 때로는 정해야 될 것이고, 신규 등록할 때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필지에 이렇게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 자, 이것을 우리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세부 측량.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잠깐 그 경계를 정할 때, 경계 등록할 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을 먼저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광선 쏴가지고 씁니까? 광선 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이 거리 측정하고 이 거리 측정하고 한다고 했죠. 또 이 거리 측정하고.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을 하는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전국에 통일적으로 지적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 필지에 대한 측량의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요,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측량을 할 텐데, 근데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전국에 뭐 동네마다 지적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산을 몇 개 넘어가면 여기 지적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넣습니까? 보여야 광선을 쏴가지고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지적기준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 하나 올라가가지고 지적기준점부터 하나 설치를 해요. 그럼 여기서도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이제 보일 만한 곳이었습니까? 또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도 안 보여요.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습니까? 산 넘고 강 건너고 해가지고 습니까? 딱 와요. 그러니까 여기쯤 오니까 습니까? 이제 보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부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지적기준점이 없으면 습니까? 저 위에 있는 멀리 있는 지적기준점, 가장 가까운 지적기준점부터 지적기준점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끌어오는 측량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지적기준점이 정해지고 이걸 가지고 측량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적기준점, 이게 지적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요, 이걸 기초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기적기준점을 정하는 것도 결국 세부 측량,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요. 이 기초 측량도 이제 지적 측량의 이제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걸 기초 측량. 그리고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한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측량 종류가 나뉘고요. 자, 밑에 방가로 이번에는 측량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방법들은요, 밑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측량의 방법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측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지 뭐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이 평면만 만드는 측량이죠. 그 다음에 좌표 구하는 이제 경위 측량. 전파기나 광파기 측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고, 뭐 사진 측량 같은 경우는요, 항공기 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측량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성 측량, 인공위성 이용해가지고 측량하는 거. 이제 측량의 종류는 다양하다. 과학이 발달하면습니까? 새로운 측량 방법이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알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측량의 방법은 시험 문제,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냥 옳은 문장으로 측량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나왔고, 뭐 측량의 종류에 해당하는, 측량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요. 만약에 나오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유인물에 있지만 수준 측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적 측량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요, 거기에 수중 측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것은 아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건 아니다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수준 측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준 측량은 우리가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높낮이를 정하는 측량이에요. 뭐 산의 높이, 건물의 높이 이런 걸 정하는 측량을 수준 측량을 하는 거고, 이건 지적 측량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 측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또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것이 지적 측량의 대상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거기 표에 보시면요, 이제 1번부터 오른쪽에 13번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순서는 제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데 법의 규정에 맞게 이제 법의 규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죠.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이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측량이 끝나게 되면요, 그 측량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할 측량이라든지 신규 등록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은 누가 하냐면요,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공기업이에요. 측량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으로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얘들만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얘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들이 측량을 하고요. 그러면 그 측량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전에요, 얘들이 측량을 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했는지를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과하면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하는 측량이 이제 검사 측량이에요. 검사. 그러면은 이거 검사 측량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하는 거죠.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니까 검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이 돼요. 이 검사 측량은 오른쪽에 12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데 이건 우리 다 한 거예요. 자, 보죠. 지적공부 복구할 때 복구 측량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또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분할할 때도 측량하라고요. 그러나 합병은 없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요. 등록 말소할 때 어떻습니까? 전부가 말소할 때는 측량할 필요 없지만 일부 말소할 때는 측량한다는 거죠. 그럼 일부 말소할 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축척 변경할 때 당연히 측량할 것이고요. 또 등록상 정정을 할 때도 없습니까? 경계에 정정을 한다든지 할 때 당연히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 경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경계였다. 그러면 측량 성과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정정 할 때는 또 측량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할 때도 측량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은 기초 측량하고 검사 측량. 그리고 8번, 9번인데요. 우리 책에서는 13번하고요. 13번하고 9번에 있는 거죠. 9번하고 13번에 있는 거. 요 두 가지는 또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뭐 이런 거 할 때 없습니까?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면적할 때 잠깐 했던 것인데요. 지번할 때 했던 것이고. 그럼 그때였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롭게 정해야 되는 거죠. 바둑판처럼 바뀌니까. 그럼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은 많이 했던 거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도 구한다.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등장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뭐 도시정비사업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면 다 이거는 지적 확정 측량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이제 9번은 우리가 이제 안 다뤘던 것인데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측량한 지가 굉장히 오래전에 측량하고 한 번도 안 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전에 50년 전에 측량할 때는요.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게 이렇게 측량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길하고 그러니까 그 경계하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들이 많이 달라요. 다르면 법적 안정성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지금 실제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있으면요. 다시 지적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적에 재조사할 때 이루어지는 측량을 이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말 나오면 그 아래 또 답이 있어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공부의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이 되겠죠.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도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에 봐가지고 답답하면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권으로. 우리가 뭐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요구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할 때는 지적 재조사 측량. 이 간단하죠. 요 개념 기억하시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책에 10번하고 11번에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10번하고 11번에 있는 거.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요. 이때 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옛날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해요.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를 새롭게 복원할 때는 항상 등록 당시 측량 방법에 의해야 된다. 이럴 때 경계복원 측량 잠깐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여기 책에서는요. 지상구조물의 지형지물이 뭐 조면 이것은 좀 잘못 표현이고 법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요. 요 내용이에요.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이것을 뭐 좀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은 지상건축물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 나면 경계복원 측량이고요. 이게 지상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지상건축물의 현황이라는 건 주로 위치예요. 위치. 지상건축물. 자, 요것도 우리가 도면할 때요. 도면에 등록당할 때 잠깐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이 건물이 경계를 얼마만큼 넘었으면 얼마만큼 넘었다. 안 넘었으면 얼마만큼 안 넘었다는 것을요. 정확히 제도에서 도면에 등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면에는 어떻습니까? 지상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때 위치를 등록할 때 하는 측량, 이것이 바로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현황이라는 말 나오죠. 현황은 주로 위치고, 이런 건축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축물의 위치 등 그 현황을 측량하는 것을요,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측량은요, 우리가 특징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는 특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경계보건 측량부터 잠깐 보면요. 우리 제 유인물 2페이지에 그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인쇄가 좀 희미하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실제 토지예요. 갑이 과수원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가요, 이제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측량해서 이제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일부를요, 팔려고 해요. 일부를 팔려면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할을 할 때요. 분할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계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매매를 위해서 분할하든 뭐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하든 간에 분할할 때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분할하려고 합니다. 라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점을 측량을 하겠죠. 이 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거리를 다 측량해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공부에 그대로 옮기게 되겠죠. 그리고 한 줄로 그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했죠. 측량했으니까 이것은 분할 측량이에요. 분할을 통해서 경계가 새롭게 이제 등록이 되고 면적도 이제 새롭게 또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되겠죠. 이게 분할 측량이에요. 자,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을한테 이만큼을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에 넣습니까? 지적 공부에는 선이 그어졌지만 실제 토지에는 선이 그어 놓지는 않죠. 그때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으면 그 지상 경계점 표지만 남아 있어요. 빨간색 말뚝 같은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실제 토지의 경계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뚝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어딘지 몰라요. 풀망무성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건물 하나,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계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경계는 여기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우리의 경계는 여기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어디가 경계인지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지상 경계점을 새롭게 설치했을 때는요, 이 지상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지, 좌지, 종이 설사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을 설치했을 때는 사진 같은 거 다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게 사라졌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었는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봐도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애매합니다. 애매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요. 그러면은 이 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요. 이 점을 거꾸로 복원을 하면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이 점을요, 지상에 복원하면 되잖아요. 다시 이 점을 측량을 해서 복원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 씁니까? 그러니까 지적공부 들고 와가지고 측량을 하겠죠. 지적공부 들고 와서 이 점이 실제 토지에서는 어디인지를요,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걸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경계복원 측량을 할 때는요, 언제나 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원하라는 거죠. 현재보다 발달된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등록 당시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항상 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을 해가지고요, 여기가 너희들 경계해서 말뚝 하나 또 봐가지고 갔어요. 그럼 이제 경계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 경계 안쪽으로 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경계복원 측량에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건물을 지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경계에서 와봤더니 건물이 넘어온 것 같아요, 내 토지를. 발코니가 넘어올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때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딱 보더니 뭐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지금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딱 붙여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넘어섰다 안 넘어섰다, 이걸 가지고 또 현실에서는 많이 또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도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싸움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측량을 할 때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요, 실제 토지 경계를 이제 대비를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의 경계를요, 실제 토지의 경계에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대비를 시켜봤더니요, 안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이때도 이제 지적공부 들고 와서요, 한 사람은 여기 서가지고 지적공부 펼쳐놓고 이제 보는 거고, 한 사람은 건물 앞에 서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안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도면에 등록상할 때 했던 거죠. 그럼 안 넘어갔습니다라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 간에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넘어갔으면 얼마나 안 넘어갔는지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제도해 가지고 지적 공부에 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배는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정확하게 이 건축물의 위치를요, 지적 공배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지적 현황 측량의 목적은 뭐예요? 건축물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개념을 보면 이 건축물의 현황, 위치를 지적도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건축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서 이것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측량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지적 현황 측량하고 경계보건 측량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분할 측량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적공부의 경계를 등록하게 한 측량이죠. 경계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걔들이 측량을 한 다음에 등록은 지적소관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하기 전에요, 측량 제대로 했는지를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는요, 정확하게 측량한 거 맞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보건 측량을 했을 때는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게 없죠. 이 경계를 그냥 복원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는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지적 현황 측량을 할 때도요, 지적 현황 측량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량은요,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측량 절차에서 또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경계보건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 요게 특징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 유인물에 그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측량의 대상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측량 대상에서 방금 설명했던 거 좀 개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의미까지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13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지적 측량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개념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도요,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또 두 문제는 나오니까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는데 135페이지에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에서가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절차를 하기 전에요, 두 장을 넘기시면은요, 제2절에서 134페이지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한 필지에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려면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부터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지적 기준점의 의미부터 먼저 봅니다. 측량을 하려면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지적 기준점의 의의와 종류해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의의만 좀 보시면은 시도지사라고 간단하게 돼 있지만요,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런 사람들 보통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도지사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요, 측량을 정확하게 하려면 지적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죠. 그냥 눈대충으로 지적 기준점이 근처에 없으니까 그냥 눈찜작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에요.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인데, 그러면 이런 지적 기준점이에요. 여기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적 기준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도요, 어떤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었겠죠. 이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또 기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어요. 높이를 정하고 거리를 정하고, 우리가 한라산은 몇 메타 정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산은 몇 메타고. 그러니까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는데 이게 국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이 국가 기준점은 밑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국가 기준점은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만 존재하는 기준점이 아니라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다 보니까 이것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고 지적 측량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준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위성 기준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도 이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지적 기준점을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의 기준점은요, 우리 점 나오면 무슨 기준점인데,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 또 측량의 종류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공 측량 있고 여러 가지 측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 측량을 할 때는 공공 기준점,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적 기준점은 지적 측량만을 위한 기준점이고, 국가 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니까 지적 기준점 아니다.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기초 측량의 절차요. 먼저 이거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은요. 한 필지를 측량하는 세부 측량의 절차가 이제 중요한데 세부 측량을 하려면요. 먼저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절차도요. 틀리게는 나온 적은 없고 가끔씩 옳은 문장을 한번 섞여서 나오니까요. 이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측량을 하러 분할 측량이나 신규 등록 측량을 하러 갔더니 의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 기준점도 도면에 표시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도면의 등록사항에서 지적 기준점도 있었어요. 근데 도면을 가지고 이 토지를 측량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도면을 딱 봤더니 측량 수행자가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적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끌어와야 되는 거죠. 끌어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먼저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지적기준점 설치해야 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수립한, 그러니까 지적 도면을 보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다음에 였습니까? 수립한 대로였습니까? 이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와가지고였습니까? 직접 이제 와야 되겠죠. 현지 답사로입니다. 계획한 대로 현지 답사를 와가지고요. 어디다 설치하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먼저 골라봐요. 이걸 선점이라고 해요. 현지 답사 와가지고 선점한 것이 다 지적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을 다시 골라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 지적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걸 그 중에서 다시 골라내요. 조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표를 해가지고 이 점들을 이제 조표를 했다고 해보죠. 이 점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 점들이 어떻습니까? 좌표값 같은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측을 해요. 상위 지적기준점을 관측을 하겠죠. 값을 찾아내려면요. 상위 지적기를 관측한 다음에요. 계산해 내겠죠. 지적기준점 좌표들을 계산해낸 다음에 이제 성과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성과표를 작성한 다음에요. 이건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등록을 해놔야지 이 측량하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온 다음에 측량 끝나면 이걸 다 회수해 가서 가져가느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적기준점이 등록이 됐으면 습니까? 근처 여기서 또 측량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측량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측량할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사용해서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있어서 만든 지적기준점으로습니까? 다시 사라지게 뭐 훼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지적기준점도 설치를 했으면요. 이걸 다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근처에 측량할 일이 있으면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하기 전에 이 지적기준점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지적기준점 설치가 잘못되면요. 이건 세부 측량은 하나만 하죠. 이게 잘못되면 이건 당연히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했을 때는요. 이걸 다 검사를 한 다음에 다 등록을 해놔요. 등록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또 측량할 때 써먹습니다. 그러면 지적기준점의 종류가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책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런 어디 가면 이런 거 봐요? 산에 가면 있죠. 그러니까 높아야 측량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 산에 이렇게. 높은 곳에. 그래서 이런 것들요.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돌로 이렇게 막 해놨어요.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했을 때는요. 여기를 잘 관리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거. 뜯어가면요. 이거는 공공훼손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씩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이제 위성 기준점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드렸죠. 이것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고요, 국가 기준점의 일종이에요. 국가 기준점의 일종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요. 자, 그 의미는 이런 게 있다. 지적 기준점은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종류를 제외한 무슨 다른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점 하면은 이제 다 측량 기준점인데 무슨 점, 수식어가 있으면서 무슨 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이 만약에 지적 기준점이면은 지적 측량에 포함되지만은 이 점이라고 되는데 이 점이었습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이에요.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적 기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적 기준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 세 가지가 아닌 것들은 적어도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을 정하는 측량은 적어도 기초 측량이 아니고 따라서 지적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개의 점을 정하는 것만 지적 측량이지 다른 점을 정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측량 기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적 기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지적 측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공공기준점, 지적측량의 대상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해가지고요. 공공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공공기준점이니까 적어도 지적기준점 아니잖아요. 그건 지적측량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없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세 가지 아닌 것들은 다 지적기준점이 아니다. 지적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의 이제 관리, 그러니까 지적기준점 성과의 관리, 그 밑에 2번 보시면요. 열람, 등본 발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봅니다. 우리 유인물에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위에 있는 지적기준점의 종류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지적 삼각점, 오른쪽의 내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지적 삼각점은요.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전국에 이제 통일적으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통일적으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시도에 지적 삼각점을 둬요. 우리가 지적 측량할 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삼각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옆에다는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시도라고 쓰시면 돼요. 시도. 시도에 됩니다. 각 시도에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각 시도에 지적 삼각점을 둬요. 근데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 하나만으로 측량할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습니까? 다시 시군구에는요. 이 지적 삼각점을 보호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둡니다. 그러면은 군 단위 시군구에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두는데 군도 굉장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적 삼각 보조점 하나만 가지고는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안 보여요. 여기서 안 보여. 안 보면 측량을 못 하는 거죠. 따라서 습니까? 이 측량을 하는 세부 측량을 하는 근처에 반드시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측량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시군구에요. 이 측량을 하는 근본적인 범위로서 지적 도군점을 또 만듭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적 도군점 가지고 측량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건 지적 도군점은 그러니까 삼각 보조점은 지적 도군점의 근거가 될 것이고 기초가 되겠죠. 또 지적 삼각 보조점은 지적 삼각점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지적 기준점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 어디다 둔다고요? 시군구에 둔다고 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도, 요 두 가지는 시군구에 둔다. 그래서 어디다 두는지만 알면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삼각점, 그러니까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 성과로습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도지사가 관리할 것이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은 시군구에 있으니까 시군구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겠죠. 여기까지 간단하죠. 어디다 두고 있는지만 알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 성과에 이제 열람 등본 발급해가지고요. 이것도 없습니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은 시군구에 있어서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 가서 얼마든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2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군점 성과에 대해서는요. 지적 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적 삼각점 성과를 보려고 해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지사한테 가서 열람 등본 발급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최근에 법이요. 최근에 한 2, 3년 전에요. 이 지적 삼각점을요. 지적소관청에서도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지적소관청에서도 지적 삼각점의 열람 등본 발급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13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요. 반드시 시도지사한테 갈 필요 없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2, 3년 전에 이게 한 3, 4년 전인가 이것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요. 여기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항상 바뀐 내용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해에는 안 나와도 다음에랄지 그 다음에랄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내고 싶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도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말을 또 이제 고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모든 지적 기준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에서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모든 지적 기준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에서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이건 다 알아야 이게 해결될 테니까. 그래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지적 측량의 절차를 보죠. 자, 135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의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자, 지적 측량의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책에 이제 있는데 제 그 유인물 보시면은 3페이지예요. 커다란 절차의 흐름을요.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에
색깔을 좀 입힌다고 입혔는데 색깔이 안 입혀졌네요. 이렇게 바탕에 조금 회색인데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하면 너무 진하게 되면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는 좀 연하게 했더니 또 안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설명합니다. 그 그림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요, 설명을 한 것이 밑에 이제 3페이지 후반부터는 제 유인물 3페이지 밑으로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근데 그 설명해 놓은 것은요, 위에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림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도 13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요, 바로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 유인물에 있는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책을 통해서. 자, 먼저요. 측량을 하려면 측량 의뢰가 있습니다. 의뢰가. 신규 등록을 한다, 분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 먼저 측량을 의뢰를 해요. 의뢰를.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와 다툼을 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도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요. 먼저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자, 이때 측량을 의뢰할 때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측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한국국토정보공사,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로 측량을 하는데요. 모든 측량을 얘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지적측량 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요, 얘들도 할 수 있어요. 얘들도.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 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적측량업은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적, 물적 어떤 설비를 가지고요, 등록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은 어디다 하느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측량업의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측량업마다 등록하는 기관이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는 측량업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측량업도 있어요. 근데 지적측량업은 시도지사에 등록한다. 그러면 감독을 누구의 감독을 받겠어요?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업자와 관련돼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도지사에 등록해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요,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공기업이잖아요.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어요. 법으로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뢰를 할 때는요, 이제 의뢰를 해야 될 텐데, 전화도 또는 구두로 가가지고 측량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뢰사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럼 수수료는요, 측량은 누가 해요? 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한테 수수료를 내는 거죠. 수수료 들어와야 얘들이 측량하겠죠. 수수료 안 들어오면 측량 안 합니다. 그래서 의뢰서를 제출하면서요, 수수료도 이제 납부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최근에 이제 두 번 나왔던 것이, 모든 측량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의뢰에서 이루어지는데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 책에서도 양괄의 1번에 의뢰할 수 없는 측량에서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밑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나와 있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지적측량 수행자죠. 우리 책 135페이지에 있는 거. 자, 검사 측량이요. 검사 측량은 어떻습니까?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이요,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하지 않는 측량 검사하지 않는 것이지,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검사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검사하지 않고, 이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검사 측량은요, 우리가 의뢰하는 측량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측량이죠. 필요하면. 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지적 재조사 측량. 이건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하면 직권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뢰할 수 없다. 이것이 최근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의뢰할 수 없는 측량 해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의뢰하면 측량해야 돼요. 내가 분할을 위해서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가가지고 분할해달라고 합니다. 분할해달라고 분할 측량 신청했으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리 하기 싫어 해서 안 할 수도 있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이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요, 일반적인 측량은요, 얘들이 측량을 해야 돼요, 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뢰해도요, 측량 안 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적 재조사 측량. 그리고 검사 측량은 애초에 의뢰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의뢰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요, 의뢰를 해서 이루어지고, 또 의뢰를 하면 또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요, 바로 얘들은 바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하려면요, 측량에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도면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 자료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얘들은 바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우리 어떻게 측량을 할지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측량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내가 빨리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는 이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측량이 늦어지면 그만큼 토지 이동 신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지적소관청이 제출합니다. 지적소관청에. 그럼 그 계획에 필요한 어떻습니까? 자료들을 주겠죠. 자료를.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책에는 요건 없어요.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제출해 가지고요. 그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실시에 들어가겠죠. 실시. 그래서 맨 밑에 있죠. 지적 측량의 실시. 그럼 실시를 해 가지고요. 애들이 이제 경계는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성과를 결정하겠죠. 넘기시면은요. 방가로 2번의 측량 기간은 조금 있다 합니다. 조금 있다 하고 양가로 4번 보시면 측량을 했으면 성과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성과가 결정되면요. 이것을 바로 성과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발급해 주지 않고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검사.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측량 정확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량 성과 자료를요. 다시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요. 검사 받으려면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측량 성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지적소관청은요. 요 지적소관청하고 동일한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그림이 겹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제가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요. 그러면 검사는 원칙적으로요. 양가로 5번에 있죠. 검사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요.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측량 의뢰가 들어가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근데 지적기인점이 없어가지고 지적기인점을 설치했어요. 근데 설치한 지적기인점이 어떤 지적기인점을 설치했냐면요.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어요. 지적 삼각점도 시도에 하나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어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측량 제대로 됐는지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그럼 거기선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요. 또 그 인적으로 물적으로 이제 충분한 이제 인원이 있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담아내가지고 있죠.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니은은 경위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지적 확정 측량은 다 경위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지역은요. 둘로 구분해 가지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시도지사지만은 아주 작은 단위로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이거는 여전히 지적소관청이 검사해요. 결국 시도지사 검사하는 건 두 가지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단위 지역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한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좀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4번에 3번은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안 보는 건 안 하는 건 제 유인물에도 없는 거는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었죠.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배, 면적 등의 좌표 등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 측량 절차에서는 두 개가 많죠. 의뢰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지적 측량 수행자가 두 종류.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두 가지. 애초에 검사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두 가지. 두 가지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하나를 또 연상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요. 잘했어요. 잘했으면 어떻습니까? 또 잘했더라 해가지고 그 성과도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성과도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 측량 결과도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과도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도요. 그 측량 성과도와 결과도의 내용은 동일하겠죠. 동일한 내용의 결과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규 등록이나 분할을 이제 의뢰해서 한 다음에요. 이 사람이 분할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하라고 할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얘들도 결과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상 정정만 유일하게 측량 성과도를 가져가요. 등록상 정정만. 그래서 내가 받은 내용하고 틀리게 잘못되어 있더라 이거죠. 이럴 때만 어떻습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과도를 발급하면은요. 그러면은 지적지정 수행자는요. 이 성과도를 발급해서 검사를 통과한 성과도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발급을 못 해주고요. 검사를 통과한 성과도를 발급해주는 거죠. 그럼 성과도를 발급받아가지고 습니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습니까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이제 분할 신청을 이제 신청을 하겠죠. 신규 등록 신청, 분할 신청, 등록상 뭐 정정 신청, 뭐 등록 전환 신청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등록상 정정할 때만 성과도 가져가고 그 위에는 성과도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커다란 흐름의 절차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커다란 흐름 두 개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요. 안 하고 넘어갔던 1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측량 기간이에요. 그간. 자, 측량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지적지원 수행자가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이 측량을요. 한 달 동안 한다든지 두 달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토지 이동 신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분할을 해야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분할 측량을 했던 이 사람이 뭐 1년 동안 분할 측량을 하고 있으면요. 1년 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측량을 하도록요. 측량 기간을 강제하고 있어요. 의뢰에 들어오면 빨리빨리 측량하라는 거죠. 그래서 측량 기간은요. 요 기간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측량 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요. 원칙적으로요. 측량은 5일로 끝내고요. 검사는 4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건 세부 측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왔더니요. 지적기준점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측량하면 되겠죠. 그러면 측량할 때 씁니까? 5일 동안에. 그러니까 지적측량 수행자는 수행자죠. 수행자가 분할이랄지 신규등록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수행자는 5일 안에 측량 무조건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냈으면 씁니까? 이걸 검사를 해야 되겠죠. 뭐 검사는 4일 안에 무조건 끝내라는 거예요. 지적소 과측이. 그래서 일반적인 측량은 9일이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측량하러 왔더니요. 세부 측량은 측량기간 5일, 또 검사기간 4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가 넓던 좁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 기간에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요 기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측량하러 왔더니요.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어요. 지적기준점이 없으면 바로 세부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기준점 설치해 와야 되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지적기준점이 저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끌어올 때 씁니까? 이게 지적기준점 계속 설치하면서 와야 되겠죠. 요거 하나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계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설치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초 측량하는 시간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기초 측량하는 시간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부 측량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야 될 시간들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야 될 시간 없습니까?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10점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3점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20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설치할 때마다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씁니까? 시간은 탄력적이겠죠. 기간은.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만약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 측량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시간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더 주느냐. 만약에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가요. 15점 이하예요. 10점을 설치하든 4점을 설치하든 2점을 설치해서든 상관없이요. 15점 이하인 경우는요. 4일씩을 각각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습니까 10점을 설치하는 기간으로요. 4일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4일은요. 설치하는데 지적기준 수행자가 설치하는데 4일을 주고요. 그럼 이것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검사를 해야 정확하다는 게 인정이 되고 검사를 통과해야 세부 측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은요. 똑같이 4일을 줘요. 4일을 줍니다. 4일을 주는데요.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설치해야 될 지역기준점이 16점일 수도 있고 20점일 수도 있고 30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더 주느냐면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원래 주어졌던 4일에다가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줘요. 하루씩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줍니다. 그러면 측량 기간도 가산해주면서요.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늘어났으니까요. 검사해야 될 지적기준점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검사 기간 당연히 따라서 계속 가산해주는 거예요. 4점마다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개 정도 설치하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4점마다 가산한다는 것인데 요건 조금 있다요. 제가 제 유인물에 예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제를요. 4페이지 예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4일씩을 기본적으로 준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면 4점마다 하루씩을 다 가산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그런데요. 요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측량을 의뢰해서 들어왔는데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적기준점을 몇 점을 설치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적측량 수행자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얼마가 걸릴지 몇 점을 설치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20일 안에요. 무조건 측량이 끝냈으면 좋은 거예요.
끝냈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20일 안에 끝내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지적지향 수행자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20일 안에 끝내야 돼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일 안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럼 밤을 새서라도 그 합의한 기간에는 모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합의한 기간에 끝낼 때 수행자가 해야 되는 측량 기간이 있는가 하면 또 검사 기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했을 때는 지적진양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즉 수행자가 해야 되는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을 이제 검사 기간으로 해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기간은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1로 합의한 기간을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이건 임의주의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기간이 우선 되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은 요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시험 문제 출제됐으니까. 4페이지 했죠, 4페이지. 자, 그럼 보죠. 공인 중에서 A는 한 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지적진양 수행자에게 의뢰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한 필지 일부만 좀 팔아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거 분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공인중개사 대신 분할 측량으로 씁니까? 또 이렇게 대신 대리인으로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면 이런 것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였습니까? 맡기겠죠. 그래서 자,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의뢰를 했는데 아래 내용일 경우 검사 기간을 포함한 측량, 총 측량 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총 측량,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리지를 보죠. 내용을 보니까요. 공인중개사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 소유지는 동지역이에요. 그러면 동지역이냐, 시골은 리가 되겠죠.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리는 한 필지 한 필지가 굉장히 넓겠죠. 그러면 과거에는요, 도시는 이제 좀 좁고 시골은 좀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시골은요, 또 시간을 더 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동일하게 줍니다. 동지역이든 리지역이든 측량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측량을 하러 갔더니, 측량을 하러 이제, 분할이죠, 분할하는데. 지적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지적 기준점 20점을 설치해서 분할 측량을 합니다. 20점을 설치해서 분할 측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분할하려고 가려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분할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20개의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끌어와야 돼요. 그럼 20개의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20개를 설치해요. 그럼 기초 측량 기간 앞에 설명드렸어요. 만약 설치될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요, 측량 기간 4일, 검사 기간 4일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15점이든 10점이든 8점이든 상관없이요. 그냥 각각 4일씩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15점을 초과하고 있잖아. 20점이니까.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더 줄 때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요, 설치될 지적기준점에 75점이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옆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옆에 쓰면 돼요. 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요, 설치될 지적기준점에 16점이나 17점이나 18점이나 19점 넷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요, 하루씩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점을 설치할 때도 하루씩만 더 주면 되고, 19점을 설치할 때도 하루씩만 더 주면 되고, 16점을 설치할 때도 하루씩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점이니까 어떻습니까? 19점을 또 초과해 버리잖아요.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점마다니까 어떻습니까? 20, 21, 22, 23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하루씩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적어가면 되겠죠. 만약 23점을 초과해서 24, 5, 6, 7 이 넷 중에 하나면 또 하루를 더 주고요. 이게 바로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설치될 지적기준점 몇 점이었어요? 20점이죠.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점을 설치하는 동안 20점은 6일 동안에 설치하라는 거죠. 그러면 6일 동안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 측량은 무조건 검사예요. 나중에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근처에 측량할 때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다 등록을 하고, 등록하기 전에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 기간도 동일하게 6일 동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검사를 했더니 정확히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너 정확히 설치했다. 설치했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부 측량에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부 측량을 할 수도 없죠. 이게 잘못되면 그건 한다면 안 하니까. 그래서 지적기준점 20점을 설치한 다음이었습니까? 이제는 이제 분할 측량 들어가는 거죠. 분할 측량. 이걸 말고 분할 측량이요. 그러면 이 분할 측량은 어떻습니까? 토지가 넓던 좁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게 세부 측량이죠. 세부 측량은 어떻습니까?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은 딱 균일이에요. 토지가 넓던 좁던 상관없이 5일 4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6일 동안 지적기준점 20개 설치하고 수행자가, 그 다음에 6일 동안에 20개 검사 제대로 되는지 하고요. 검사를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세부 측량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5일 동안 어떻습니까? 세부 측량, 분할 측량 하고요. 그러면 분할한 내용이 또 정확한지 또 봐야 되겠죠? 분할 측량, 요 측량 제대로 됐는지를 또 봐야 돼,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4일 동안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에요? 다 합치면은 21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응용해 보죠. 실제 시험 문제는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검사 기관을 제외한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것은 이거죠. 이거는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은 얼마냐? 그럼 어떻습니까? 검사 기간을 제외해야 되겠죠.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요? 1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놓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묻는 말을 봐야 돼요. 묻는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또 이해됐으니까 그러면 좀 더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가 분할 측량이 아니라요. 경계보건 측량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적기준점 20점을 설치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한다.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냐? 자, 보죠. 그러면 11일인가요? 자, 보죠. 그러면 20점 설치해야 되겠죠? 20점을 설치했습니다. 6일 동안에. 그럼 20점 검사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경계보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이건 하나만 안 하잖아요. 경계보건 측량은 뭐예요? 뭐요? 지적기준점 무조건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등록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되는지는 당연히 검사를 해요. 이걸 통과해야 경계보건 측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경계보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일 동안에 검사를 하는 거죠. 기초 측량은 무조건 다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사를 통과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경계보건 측량을 들어갔겠죠. 그럼 경계보건 측량을 했어요. 5일 동안에. 그럼 경계보건 측량을 검사하지 않는 거죠. 경계보건 측량을 따로 검사하지 않는 것이지 기초 측량은 다 검사를 해요. 총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검사 기간을 포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17일이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어요. 검사 기간을 제외한 경계보건 측량 기간은 어떻게 돼요?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이건 애초에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제외하니까 어떻습니까? 11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구해놓은 다음에 묻는 말에 이제 따라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묻는 말. 그러니까 분할 측량이었으면요. 당연히 이것도 포함돼야 되는데 경계보건 측량이면요. 이것만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 측량이지 경계보건 측량이 아니에요. 경계보건 측량만 검사를 하자는 것이지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면 돼요. 요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또 측량, 이제 뭐 요약이라든지 문제풀이 하다 보면요, 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이 바꿔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으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만 해결할 수 있으면요, 측량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일단 계산해 놓고 난 다음에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헷갈렸던 것은 기초 측량하고 경계보건 측량을 혼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경계보건 측량, 이것만은 경계보건 측량이지 이거는 기초 측량이에요. 측량의 종류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요. 합의를 했을 때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인데 합의를 해가지고 측량 기간을 서로 정했어요. 의뢰인하고 수행자 간의 합의를. 근데 얼마로 합의를 했냐? 20일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측량 기간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했으면 어떻습니까? 측량 기간은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 기간, 4분의 1을 검사 기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20일로 정했으니까 어떻습니까? 20 곱하기 4분의 3인 15일이 측량 기간이고 5일이 검사 기간이 되겠죠. 그럼 묻는 말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측량 검사 기간은 그랬잖아요. 검사 기간이니까 당연히 5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측량 기간 20일로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20일 안에 끝내야 돼요. 20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측량 기간은 며칠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고 검사 기간은 얼마가 되냐? 이걸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 기간은 5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측량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고, 지적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마쳤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39페이지 보시면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자 적부 심사 제도가 나오는데 오늘 참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